마케팅하고 시크릿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 저는 이제 비슷한 총이에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 이 총이 갖고 싶었는데요. 이 총이 24,000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이 총을 초등학교 5학년이 엄마가 안 사주는 한 갖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매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아저씨 저 도와드릴 거 없냐고 해가지고 하니까 아저씨가 이런 명함, 그때는 구글 명함 아니었죠. 쌀집 명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전단지를 아파트 돌면서 100군데 돌리면 100장 돌리면 1,000원 주겠다, 2,000원 주겠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1,000원 주는 데보다는 2,000원 주는 데 가가지고 돌렸어요. 똑같은 일로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리고 100장을 돌렸는데 1,000원 받는 친구한테 야 여기서 돌리면 2,000원 줘.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2,000원을 돌리고 저는 아저씨가 500원 더 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돌리니까 돈이 금방 모이더라고요. 10,000원이. 그래서 그때 굉장히 자신감 넘쳤었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래서 그 총을 샀어요. 사서 애들하고 신나게 놀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 총을 망치를 부시게 됩니다. 조그만 게 공부는 안 하고 돈만 번다고. 그래서 망치를 부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런 거였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제가 자유롭게 돈을 벌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제가 쌀집에 가서 전단지를 돌리는 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생각했을까요? 그런 거 없었어요. 이거 하면은 제가 돈을 벌 수 있고 그걸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돈을 벌었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나 푼 겁니다. 근데 이제 사회의 틀은 만만치 않죠. 사회의 선입견과 이런 거 만만치 않죠. 이게 이제 어머니의 망치였던 겁니다. 어머니 지금 루비 사장님으로 저 뒤에 앉아 계신데요. 틀을 깨셨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런 경제적인 것들을 하지 못하면 그냥 하고 싶은 걸 좀 적으면 되는 수준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렇게 끝나서 이제 대학까지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20대 초반에 이제 영화 감독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영화 감독이 되려고 이제 고등학교 때 그냥 도망가면은 걸리니까 책상 자체를 아예 화장실 비품함에 책상 자체를 옮겨놓고 저의 잘 맞은 교실에서 빼가지고 도망가서 영화 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이 약간 이제 제 삶의 어떤 그런 느낌과 영감과 이런 충만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24살 때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상품백화점이 옛날에 있었는데 무너진 거를 배경으로 멜로 드라마였어요. 이 영화에 조감독을 합니다. 24살 때요. 근데 그때 저는 이미 결혼을 했었어요. 결혼을 해서 아기가 큰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가 계약서 금액이 700만 원이었어요. 1년 반 동안 받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700만 원을 가지고는 제 아내와 큰아이를 건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열심히 했거든요. 1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많지만 현실에 부딪히면 접어야 돼요. 현실 넘지 않으면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그만두면 현실에 부딪혔다고 얘기 안 해요. 네가 영화를 그 정도만 좋아했었다고 얘기하지.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접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회사에 입사합니다. 회사에 입사해가지고요. 현실에 부딪혔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서로 가고 싶냐? 그래서 영업부서로 가고 싶다고 했었어요. 왜 영업부서 가고 싶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있어야지 마음이 편하다고. 그래서 이제 LG에서 한 10년 정도 글로벌 영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제 제가 매년 버는 연봉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매년 올라가는 금액도 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폭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제가 10년 후에 그리는 그림, 그냥 제 옆에 있는 선배 보면 돼요. 저보다 5년 더 다닌 선배, 10년 더 다닌 선배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저보다 20년 더 다닌 부장님이 저의 연봉의 2배였어요. 그럼 저는 20년 후에 그 정도 연봉을 받겠죠. 그러면 제 인생은 그 금액 안에서 그리면 돼요. 근데 그 이상 못 가요.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직장생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때는 온라인 회사가 없었어요. 제가 입사했을 때는. 근데 이제 온라인 회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내가 얼굴 보고 비행기 타고 가서 미팅하고 협의 보는 이런 비즈니스만으로 내가 나이 들어서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온라인 회사로 이직을 합니다. 여기서 전자제품을 파는 MD가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자제품 박람회 같은 게 있을 때 심사위원으로 나가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걸 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역시 트렌드는 바뀌고 똑똑한 회사가 돼서 옮겨갔지만 저한테서 어떤 그런 제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어요. 어차피 구조는 월급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퇴사를 합니다. 퇴사를 하고 그동안 관련된 일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유통법인하고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정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도중에 시크릿을 만난 거예요. 제가 시크릿을 왜 만났냐면 제가 하는 모든 사업은 원타임 마진 비즈니스였습니다. 제가 물건을 만들었어요. 팔았습니다. 파는 순간 마진이 생기죠. 그럼 그건 끝나요. 유통도 그렇고 제조도 그렇습니다. 재료를 사와요. 사올 때 돈을 한 번 지불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죠. 그 일은. 그걸로 만듭니다. 다시 유통해요. 그때 팔 때 남는 마진, 그 원타임 마진입니다. 원타임 마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똑똑하게 잘 구성했다고 했지만 원타임 마진은 끝나면 이거는 내가 멈춤 주는 게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시크릿을 만났는데 이게 원타임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자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비즈니스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와이프가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저희 와이프는 그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옛날 시대 마지막 세대거든요. 그래가지고 일하지 마. 내가 이게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18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래도 월급밖에 못 갖다 줬어요. 조금 잘하면 인센티브 갖다 줬대죠. 15년 동안 일을 안 했었어요. 근데 처음 일을 해보겠대요. 애들이 컸거든요. 이제 중학생 되고 전화해주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일을 해보겠대요. 일을 해보겠다는데 그 하겠다는 첫 번째 일이 다 담긴 거예요. 아니 그냥 저기 뭐 알바를 하든지 어디 이제 뭐 취직을 하든지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 일이 너무 좋대요. 이 일에 대한 비전이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뭔가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 해봐라. 저는 이렇게 막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해봐라. 그리고 뒤에서 엄청나게 알아봤죠. 이게 뭐지? 이 사업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알아보면서 바로 저는 이게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만들지 잘 만들면 되겠구나. 이건 리소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내 생활하고 밥 먹듯이 알리면 되겠구나.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하는 모든 사업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무조건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10억을 팔려면요 5억은 사야 돼요. 20억 팔려면요 10억 사야 돼요.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투자가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매출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올리려면 무조건 투자해야 돼요. 투자 없이 갑자기 시장이 좋아가지고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게 돈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이었지. 제 각오였어요. 각오를 투자하면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사업하면 필더에서 이거 전달할 때 되게 어려움 많이 겪잖아요. 전달하면 다른 것들을 전달할 때는 야, 저 가게 되게 맛있어. 저 제품 내가 써보니까 되게 좋더라. 이런 거 할 때는 그 사람이 그 싫어해도 우리 별로 신경 안 쓰죠. 왜 별로 신경 안 쓸까요? 저는 그 브랜드를 얘기했으니까. 그 브랜드를 얘기했고 그 매장을 얘기했고 거기서 일어나는 가격 이런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판단 생각은 다른 거지 라고 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이거를 지인한테 전달할 때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제 존재 가치가 부정당한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얘랑 잘 지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거절할 수 있나? 징글징글하게 10번 20번 만나도 안 한다고 딱 잘라댈 수 있나? 그런 걸 보면서 제 존재 가치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건 되게 힘든 일 아니에요. 그래봤자 마음만 힘들고 마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은요 힘들면요 강해집니다. 마음은 힘들면 강해져요.
우리가 사업해요. 돈 투자했어. 잃어봤어요. 잃었어요. 다음에 다른 사업에 다른 돈을 투자했어요.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왜 그래요? 손해봤는데 왜 더 잘할 수 있어요? 경험이 생겼잖아요. 마음이 단단해져서. 근데 다른 모든 일은 손해를 봅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서 지나가요. 근데 이 일은 금전적인 손해를 볼 게 없어요. 마음은 아픈데요. 근데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일은 마음이 아프다 안 아프다? 친구한테 상처받은 일, 상처받는 말하고 금전적인 손해 어떤 게 더 마음이 아파요? 금전적인 손해가 마음이 아프죠? 네. 그래서 우리 사업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마음고생도 많고 성장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집이 없어졌어요. 제가 10억 투자했는데 없어졌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만 고생하면 돼요. 근데 고생하고 나면 마음이 더 강해져요. 그럼 또 더 잘 알리게 됩니다. 그럼 또 성장해요. 승급합니다. 돈도 벌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는 처음 시크릿을 만나자마자 저는 좀 보게 됐어요. 되게 괜찮다. 그래서 봤죠. 와이프가 하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되게 상처 많이 줬어요. 제가 그 탈퇴한 캡처를 떠와라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한 1년 넘게 지켜보면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배우자가 굉장히 반대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와이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하지 말라고 했던 건 아니에요. 세상에 처음 나가서 처음 일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걱정이 좀 됐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죠. 저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제 시크릿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우리나라에 시작을 했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가 조금 설명드렸지만 삶의 중심을 어디 둘까에 대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더 이상 노동으로 벌 수 없어요. 그럼 그때는 굉장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되겠죠. 제가 처음에 총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는 하고 싶은 거 조금 적으면 됩니다. 제가 영화를 하고 싶은 거 꿈도요. 젊었을 때는 적고 다른 일 하면 돼요. 근데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노동력으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용 빼는 재주 있냐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다들 못하는데 나도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되게 위험한 거고 자식들이 싫어합니다. 자식들 제 편 아니에요. 자식들이 효도할까요? 안 하죠. 본인을 보세요. 효도하는지. 제가 잘하면 제가 잘 벌고 잘 살아서 제가 효도하고 제가 잘 벌고 잘 살아서 자식들한테 줄 게 있으면 효도도 받고요. 효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진짜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에 대한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안이하게 그냥 생각만 한다는 거죠. 위험으로 대처해야 뭔가 해결책이 나오고 우리 꿈을 이뤄나갈 수가 있어요. 위험을 단순한 공포와 두려움으로만 인식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공포가 하나씩 현실화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는 일이에요. 이거 선택하는 일이죠. 자신감 있게 알리세요. 자신감 있게. 이 표는 이제 생활권을 얘기하는 건데요. 전 세계는 극빈 국가와 그리고 잘 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4단계로 나눴어요. 하루에 2,000원으로 생활하는 나라 1단계예요. 하루에 3만 원으로 생활하는 나라가 4단계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4단계예요. 하루에 3만 원이라는 거는 한 달에 170만 원, 200만 원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 될 거예요. 근데 레벨 1에서 레벨 4까지 가려면요. 연간 3%의 임금 성장률이 25년 됐을 때 본인 연봉의 2배가 된다고 해요. 그걸 하나라고 본다면 그 부분이 6번 반복되면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갑니다. 생활이 굉장히 바쁘죠. 신발이 없다가 자동차 갖고 다닙니다. 이게 제가 아까 제가 일하면서 20년 선배를 봤을 때 제 연봉이 2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0년, 20년 전보다 좋은 옷 입고요, 예쁜 옷 입고요, 헤어스타일도 좀 세련되졌고요, 음식도 다양하게 많이 먹습니다. 근데 우리 생활 변한 게 없어. 계속 힘들어지고 계속 세상이 어려워지는 것 같고 내가 번 돈이 계속 더 가치가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연봉 2배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2배 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벌고 있는 돈의 2배가 되면은 우리 생활이 바뀐다고 해요. 우리가 못하던 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20년 걸쳐서 2배가 되면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도 20년에 걸쳐서 2배를 하니까. 그러면 그걸 20년을 짧게 하는 겁니다. 10년에 2배를 하든지 5년에 2배를 하든지 2년에 2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 삶에 변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비하려고 했던 것들을 좀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1950년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 생긴 해요. 우리나라 1단계 있어요. 미국은 3단계 있고. 90년은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이 들어온 때입니다. 우리나라 3단계 있죠. 미국은 4단계로 갑니다. 현재는 둘 다 4단계에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3단계의 사람들이 시작을 해서요. 4단계에서 꽃을 피우는 사업입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것들이에요. 지금 17년도가 40년도입니다. 레벨 3의 인구가 20년이 지나면 2배 이상 돼요. 레벨 4의 인구도 2배 이상 되죠. 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진 사람도 2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2배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거 세계 인구잖아요. 세계 인구는 우리 요즘에 세상이 되게 힘들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밀고 있어요. 만약에 세계를 타겟으로 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범주에 좀 의문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중에 일어날 위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본업이 계신 분들이 거의 100%일 겁니다. 주부도 본업이에요. 애들 때문에 다니는 게 더 바쁩니다. 미팅하고 시스템 올려고 해도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퇴근하고 오면 돼요. 애 보시는데 애가 갑자기 아프면 못 옵니다. 더 바빠요. 근데 본인이 본업에 충실하고 있으면은 본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까먹게 돼요. 현실대로 살다 보면 생각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녀분들이 있으실 경우에 자녀분들은 학교 다녀오면 영어학원도 가고 태권도 학원도 가고 여러 군데 가죠. 그거 애들이 가고 싶다고 가는 건가요? 대부분 부모가 먼저 보내죠. 그리고 나서 물어보죠. 재밌니? 본인이 보내놓고 재밌니? 물어보죠. 근데 애들은요. 학교에서 이미 본업했어요. 본업했는데 또 부업, 3잡, 2잡 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왜? 너는 잘 살아. 근데 본인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업 열심히 하고 있죠. 막 열심히 하다가 집에 가서 쓰러지죠. 왜 애들보다 열심히 한 거예요? 애들보다 열심히 한 거예요? 애들이 3분의 1밖에 안 한 거죠. 막 힘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대리를 뛰든지 뭘 하든지 투잡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애들한테 학원 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업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어도요, 그거는 그냥 생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대비는 못해요. 본업만으로는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1도 바꾸시고 우리가 투자를 해보는 겁니다. 플랜 B를 해보는 거예요. 플랜 B로 시작해서 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거죠. 우리의 이제 생활 패턴은 소비하는 데 있을 때 우리 모두 소비하고 살아요. 어떤 게 좋은지 알아보고요. 어디서 사는 게 싼지 알아보고요. 쓰고 나서 이거 어떻게 버릴지, 내 아들 걸 샀는데 내 아들 친구한테 줄 건지, 사촌 동생한테 줄 건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죠. 그리고 우리의 일도 이 안에 속해 있습니다. 누군가는 물건을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물건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음식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모든 회사에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회사들이 대부분 속해 있을 겁니다. 이거 일하다가 아프면 의사 보러 가야죠.
그리고 법적인 문제 생기면 변호사 보러 갈 겁니다. 그럼 이 안에서 우리 대부분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생활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씩 잘려서 구분되는 생활 경제 체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옛날에는 한 회사가 제품 열심히 만들어가지고요 물건도 팔고요 애프터 서비스도 다 해줬어요. 통으로 먹었죠. 근데 요즘은 온라인이 생기면서 똑똑한 회사들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딱 파는 단계에 가면 이제 딱 돈을 벌을 수가 있어요. 근데 딱 돈을 벌려고 하는데 온라인에서 띵 나오는 거죠. 그 온라인에서 팔고 온라인에서 마진을 취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온라인에서는 고정비가 작기 때문에 이 고정비로는 가격을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가 축소되는 거예요, 회사가.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옛날에는 여기서도 마진, 저기서도 마진, 그 다음 단계에서 마진이었는데 마진이 하나씩 똑똑한 회사들한테 뺏겨요. 그럼 이제 작은 범위에서 내 회사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장님이 맨날 힘들대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시장도 이제 끝물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GDP는 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똑똑한 회사한테 뺏겼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뿐이죠. 저는 10년 동안 온라인 회사에서 얼굴 보고 영업하다가 오프라인 회사에서 얼굴 보고 영업하다가 온라인 회사를 갔을 때 굉장히 큰 널뛰기를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구간 안에서 그냥 한 걸음 움직인 거예요. 한 걸음 움직였는데 똑같았던 거죠. 별 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일하고 있고 여기서 꿈을 이뤄나가려면 우리가 갖지 못한 걸 가지려면 이 안에서 어디가 시작점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발을 디뎌야지 그 다음 발걸음을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는 막연한 그런 판단만으로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어디 있는지 알아야죠. 어디 있는지를 아셔서 여기서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그런 일로 시크릿을 소개해 볼게요. 시크릿은 2001년도에 처음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시크릿은 어떤 제품이냐면요. 사회 소금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화장품 회사로 시작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마케팅 회사예요. 마케팅 회사가 찾는 상품은요. 사람들이 찾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재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찾아요. 근데 제조에서는 제조를 할 때 그 회사의 철학과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공장과 제품은 레시피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화장품들이 있죠. 그 공장 세계에서 나온 겁니다. 패키지만 바꿔서 팔아요. 패키지마다 마케팅이 들어있죠. 근데 제조를 하는 회사는 똑같은 성분인데 가격이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느끼지 못해요. 싼 걸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살 수 있고 재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예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 처음에 제조회사로 시작했어요. 제조회사로 시작했는데 2005년도에 우리가 제품을 판매할 때부터 파라벤이 없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파라벤이 유치된 건 몇 년 안 됐어요. 사람들 잘 몰랐죠. 샴푸비는 썼지만 그 방부제가 내 몸에 쌓인다는 거 의심은 했지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썼어요. 위험한 거였는데 안 좋은 거 아니야 생각이 그냥 쓰셨죠. 그리고 어느 순간 망각에 젖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죠. 냄새 좋은 건 썼어요. 그렇지만 그 이전 10년, 15년 전부터 그거에 대한 걸 인지하고 건강한 제품을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근데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원료가 독보적이라는 거예요. 사해 바다에 있는 소금에는 보통 소금에 들어있는 미네랄의 20배, 100배, 200배 영양분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소금이 그 옛날부터 경제권을 이루던 동네예요. 소금이 돈이었기 때문에 소금이 먹을 것과 바꾸고 옷과 바꿀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소금 주위의 경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거기서 로마제국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사회 소금은 국가 공권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경제권을 공권력을 가지게 되죠. 지금도 그 소금은 국가에서 허가한 업체, 독점권을 받은 업체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카피가 어려워요. 그 제품을 가지고 그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품은 좋은 제품이 있고요. 대체할 수 없는 제품이 있어요. 좋은 제품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제품은요. 시간이 지나면 좋은 제품 또 나와요. 그리고 더 좋은 제품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나 대체할 수 없는 제품은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경제가 어려지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려워졌을 때도 마지막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됩니다. 어떤 순간에서는 이 독점력 하나로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요, 흥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그냥 잘 되고 분위기 타서 잘 될 땐 몰라요. 근데 어려워지면은 그거의 중요성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점적인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거고, 그 제품을 우리가 썼을 때는 제품 안에 미네랄이 있어요. 미네랄은 우리 몸에 있는 중금속을 내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경피독이라고 하는 샴푸 비누에 속해 있는 그런 독성을 계속 첨가를 해요. 그 몸의 약한 부위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게 활성화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게 암이 되고 여러 가지 질병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배출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피부는 한 장이에요. 피부는 한 장이기 때문에 얼굴에 좋은 거 80만 원짜리 수분크림 바르고요, 발은 비누로 닦으죠. 얼굴 비누로 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라서 2, 3일 지나면 되게 쌈박했는데 다시 돌아왔어. 이런 일이 하나. 피부는 연결되고요. 그러면 전방위적으로 투입해서 밖으로 배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는 것,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희는 제품을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미팅할 때 제품 하나 저보고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발라도 소용없거든요. 거기만 좋아져도 저희 제품의 진가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와우팩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런 제품을 가지고 발랐을 때 우리 몸에 쌓였던 그 경피독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면서 면역력이 자연적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피부에는 표피와 진피가 있어요.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는데 보통의 화장품들은 표피를 코팅합니다. 표피를 코팅하기 때문에 수분감이 있고 촉촉해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 속에는 건조하게 남아있는 거죠. 근데 저희 제품은 사이에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상투압으로 인해서 진피까지 끝까지 들어갑니다. 처음에 바를 때는 건조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차곡차곡 쌓아지면서 피부가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쌓아진 상태에서 끝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장품이고 약이 아니지만 건강하게 될 수 있는 제품으로 저희들이 소개하는 거예요. 이 매장들은 처음에 화장품 회사였기 때문에 면세점 백화점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이게 600개 매장이 됐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이 추가됐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추가되면요, 보통 백화점에서는 퇴출을 시켜야 되거든요. 백화점 면세점 갑이에요. 이거 내보내고 다른 거 드리면 됩니다. 근데 갑인데 내가 다른 데보다 원가를 비싸게 받아. 왜냐면 우리 네트워크로 사지 직구로 사니까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되게 얘네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갑인데 죄를 나보다 더 싸게 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로 뺍니다. 바로 퇴점시키고요. 대체할 수 있는 브랜드 넣으면 돼요. 근데 600개 매장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생긴 이후로 매장 수를 늘었습니다.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원료의 독점력이 있다는 거죠. 면세점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네트워크 회사의 제품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나라들은 이제 저희 제품이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고요. 번호가 매겨진 나라들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전환된 나라들이에요. 베트남까지 8개가 됐죠. 저희 회사는 이제 유대인 CEO시고요. 이스라엘에서 허가한 업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제 선입견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도망가거나, 그리고 회사가 말도 안 되는 제안들을 합니다. 100만 원 넘으면 뭐 3개월 후부터 몇 달이 남아서 6배를 줄 거야.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그 제안을 하면 그거 무조건 망하거든요. 그러면 제안을 하고 나서 도망갑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 얼마큼 벌었을 때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광고할 수 없기 때문에 10명 중에 돈 버는 사람 1명 있었을 거예요. 9명이 네거티브 마케팅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상쇄할 수 있는 마케팅을 네트워크에서 할 수 없어요. 나라법으로.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쌓이고 20년, 30년 쌓이면서 선입견이 있는 겁니다.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야, 나쁜 거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제 주변에 누가 피해를 당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60세 근처에 계신 분들은 종종 있습니다. 근데 40세, 30세, 지금 이 정도 계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인터넷 똑똑똑 해가지고 그거 어떤 건데? 피해봤어? 어떻게 피해봤어?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말하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나라법으로
불법과 합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등록이 된 업체는 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합법인 업체가 130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합법인 업체들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합법인 업체의 기준은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0억이면 그 중에 20, 30% 디파짓을 해야 됩니다.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가 없어져도 나라가 보상을 해줍니다. 그게 합법인 회사들이에요. 그 합법인 회사가 130개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2,000개 넘게 있다고 하니까 선입견이 있겠죠. 근데 뭐가 진짜인지를 알아내고 그게 맞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 거에서 수익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법이라는 거를 확인하셔야 되고,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할 때 이제 그 제품들을 선정해요. 제품들 선정할 때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가 소비할 때 94%를 차지하는 포인트들입니다. 밥 먹고 옷 입고 생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7가지 안에서 94% 소비의 94%를 한다고 해요. 근데 나라를 막론하고 압도적으로 생활하기 영역에 있어서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유지합니다.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재구매가 일어나야 인쇄소득이 일어납니다. 재구매가 일어나려면 무의식적인 소비를 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하고 머리 감듯이 떨어졌네 하면 샴푸를 사지 샴푸 이번에 살까 말까라고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로 구성된 회사들이 이제 그 순위권 위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20개 회사들은 글로벌 탑 22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의 오른쪽에 제품을 보시면 화장품, 생활용품, 건강식품이 대부분이에요. 화장품, 건강식품, 생활용품은 무의식적으로 소비하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소비하는 제품들을 선택한 회사들이 마케팅을 잘해서 탑 20위까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칸은 국내 순위예요. 글로벌 회사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국내 순위입니다. 근데 빈칸이 많이 있죠? 빈칸 아까 많이 보셨죠? 네. 이 빈칸이 뭐겠어요? 우리나라에 잘 안 들어온다는 거죠? 왜 잘 안 들어올까요? 우리나라 사업자 등록증만 내면 되는 게 아니고 디파짓을 해가지고 허가도 받아야 돼요. 근데 시장이 되게 크지도 않아. 글로벌 회사들이 먼저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다른 데 다 들어가고 마지막에 들어갈 데 없을 때 그냥 들어가도 되고 말아도 되는 회사로 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되게 잘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A사가 작년에 1조 2천억 원 정도 매출했습니다. 미국에서 일본 국가에서 8천억 정도 매출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매출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반 사업자가 20, 30억 정도 번다고 하면 미국은 6, 70억 정도 버니다. 매출이 우리나라가 더 많은데 일본 국가에서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이게 국가 선점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스폰서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을 못 해봤죠. 아무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 회사가 없었거든요. 여기 이제 퍼센테이지를 보시면은 이거 세계 매출 대비해서 국내 매출의 비중이에요. 이거 6%, 1%, 17%, 14% 이렇게 있죠.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든 글로벌 회사들은 0%부터 우리 비중을 시작합니다. 글로벌 회사가 다른 나라 다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조금 팔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비중이 0.1, 2,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14%, 17% 이 회사들은 0%에서 시작한 거예요. 0%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14%까지 올라간 겁니다. 잘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선택된 나라가 마지막 나라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간 숫자라는 거죠. 제일 위에 있는 시크릿을 보시면 7년 만에 세계 58위에 있습니다. 세계에는 2만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오른쪽 보면 75%예요. 시크릿은 전 세계에서 2천억 매출했습니다. 작년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1,600억에서 80%였죠. 그러니까 시크릿은 100에서 줄어가는 겁니다. 100에서 다른 나라 새로 오픈하면 다른 나라 매출이 올라오겠죠? 다른 나라 매출이 올라오면 시크릿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매출이 줄어들겠죠? 다른 모든 네트워크에서는 0에서 올라가지만 우리 시크릿은 위에서 내려가서 자리 잡습니다. 이게 국가 선점을 하는 회사만 이렇게 돼요. 이런 회사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아까 이제 제품에 대한 좀 설명드렸었는데 이렇게 미네랄이 중국에서 쏙 빼가지고요 들어가서 들어오는 것도 막는 게 이제 미네랄의 역할입니다. 저기 이제 사해바다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이제 그 증발이 되면서 미네랄이 같이 증발된다고 해요. 영양도 같이 증발되는 거죠. 근데 가장 낮은 바다에 있다 보니까 증발된 다음에 다시 바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수천 년간 쌓여서 영양 덩어리, 미네랄 덩어리가 돼요. 저거를 유태인만 쓸 수 있어요. 이런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초반에 이제 제조회사들은 이제 제품 철학을 가지고 만든다고 했는데 건강한 제품 만드는 철학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주방, 세제나 간장이나 커피 이런 것도 제휴하기 시작하는데 제휴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있죠. 아, 건강한 철학을 가지고 제휴를 했겠구나. 회사 성별에 굉장히 신경 썼겠구나. 성분을 선택할 때 좋은 것들을, 건강한 것들을 선택했겠구나. 이 제품은 이제 레드라인인데 이제 펄먼트 20이라는 성분을 만들어서 사회소금을 발효해서 한국인의 얼굴에 맞게 개발한 이제 화장품이에요. 저희 제품은 로레알 공장에서 생산해요. 로레알 공장에서 생산하는 화장품 제품은 주변에서 별로 찾아보기 힘드실 겁니다. 로레알 브랜드가 아니고서. 로레알이 어떤 회사냐면요. 뷰티 업계에서는 글로벌 1등입니다. IT 업계에서는 구글이 1등이죠. 구글이 어떤 회사냐면 새로운 테크닉이 나오면 얼마를 주든간 인수합병합니다. 자기 것들을 만들어요. 뷰티 업계에서는 로레알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고 예쁜 것들이 나오면 그 회사가 인수해버려요. 인수해버려요. 그래서 브랜드가 500개 됩니다. 근데 그 500개 중에서 자기 브랜드가 아니지만 생산하는 브랜드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시크릿입니다. 원료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이 갖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드는 거고, 그 로레알 공장이 120년 됐어요. 오래됐죠. 오래됐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120년 정도 된 공장들은 보통 글로벌 매출을 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들어가 있는데 모든 나라들은 그 안전 기준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고 어떤 걸 좀 덜 보고 이렇게 한다면 어떤 나라는 반대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 40개국, 몇십 개국, 거의 전 세계에 들어가 있는 공장에서 만든 거라고 하면 그 모든 나라의 수준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공장이. 그래서 어떤 물건을 제안할 때는 그 나라는 그게 안 돼요. 이 나라는 이게 됩니다.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공장이 되는 거예요. 오래된 공장에서. 그래서 그 공장에서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죠. 독점적인 원료를 가지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시작해서 글로벌 선점을 이뤄나가는 회사입니다. 노선 플랜은 설명드릴 건데 직급은 11개 직급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225만 원 와우택을 구매하면서 사업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4주에 한 번 15만 원 전에 오토십을 사용하면서 이 사업을 가져가게 됩니다. 제가 사인하고 4명이 사인하면 브론즈가 되고요. 제일 위에 크라운 로열은 4주에 2,000명, 2,000명이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실버 직급부터는 좌우에 2단계 낮은 직급이 있어야지 승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혼자 열심히 잘해도 승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파트너를 도와야지 성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다이아몬드를 성취했을 때 저와 같이 승급하신 파트너분들 계시겠죠? 루비사장, 플래티넘사장, 실버사장 사장님들이 동시에 다 같이 승급하면서 다 같이 벌었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구조고요. 이제 기존의 이제 회사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유니라고 해가지고요. 1단계만 무한대로 키우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6줄 키우는 이제 전통적인 회사들이 쓰는 방식도 있습니다. 여기는 나를 기준으로 전부 지인인데 이 지인들끼리 매출 공유가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잘 해야 됩니다. 잘하면 할 수 있죠. 잘하는 사람이 뭐 많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시크릿은 이제 바이너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은 따로 이렇게 가입할 수 없고요. 이분 밑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분 밑에 들어오면 이분도 1, 이분도 1 회사에서 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굉장히 빨라요. 성장이 굉장히 빠른 이유는 제가 마지막에 숫자로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왜 빠른지. 이거는 이제 구매 금액이 5% 주는 이제 다이렉트 보너스고요. 팀 커미션은 이제 여기서 매출이 일어났을 때
2대 1로 나눠서 1에 15%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브론즈를 이제 4명 리크루팅하면서 달성하면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죠. 달성하면 102,500원 수당으로 나오고 평소에는 7, 80만 원 정도 브론즈 달성하게 되면 빨리 브론즈 달성하고 파트너분들 브론즈 달성하면 그건 실버더라. 실버는 한 달 만에 갈 수 있습니다. 한 달 가면은 이제 실버가 되면 300만 원. 지금 프로모션 기간에 450만 원 될 거예요. 뭐 와우페 끝나죠? 공짜로 쓰는 겁니다. 할부 10개월 했을 테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매칭 보너스입니다.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돈을 받는 거고요. 1세대에 20%, 2세대부터는 10%씩 받습니다. 1세대라는 거는 이제 자기 바로 밑에 직급을 가지고 계신 분이 1세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회사들은 바로 밑에 직급을 가지던 안 하시던 사업을 하시던 안 하시던 그게 1대가 돼요. 그게 1대가 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대만 키우는 회사들은 1대가 일을 안 하면 1대를 자꾸 빼야 돼요. 나랑 같이 사업하자 잘 살아보자라고 가입했는데 그 사람이 잘 못하면 빼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돈을 못 버니까요. 이제 그런 구조들이 많이 개선이 된 거예요. 직급 승급 보너스는 1단계부터 마지막까지 가는데 1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급 유지 보너스. 직급 유지 보너스는 4주 동안 그 직급을 유지할 때 나오는 보너스인데 로얄부터 30만 원, 60만 원, 80만 원, 120만 원 이런 단계로 나오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18년 매출이에요.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가 1,600억으로 6위 정도 했고요. 130개 우리나라에 있는 합법적인 회사들의 그 매출 총계가 5조 2천억 원 정도 돼요. 작년에. 그러니까 5조 시장이에요. 그리고 1,000만 국민이 한 번은 가입을 했거나 썼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도 않는 상관없어요. 시장은 들어가고 있고요. 앞으로 더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잘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표는 이제 위에 거는 이제 전체 등록한 사람 대비해가지고 돈을 실제로 받은 사람들의 비중이에요. 보시면 1위 A사는 이제 17년도에 45%, 48%, 그리고 10%, 11%, 시크릿은 이제 27%, 30%로 들었죠. 그러니까 가입하신 분들 중에 한 30% 정도는 수당을 받아본 비중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죠? 근데 요 밑에 있는 숫자는 전체 버시는 소득자 중에 상위 1%가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이에요. A사 같은 경우는 5,000명이죠. 인당 5천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 그리고 N사 같은 경우에 1억 2천, 그리고 시크릿 다이렉트 같은 경우에 2억 6천이에요. 1%. 근데 1% 2억 6천이면은 굉장히 상위 몰려있죠. 몰려있는데 받으시는 분들이 30%야. 그냥 잘하고 많이 주고 빨리 성장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프로모션 기간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버, 골드 2,000점씩 낮춰줬고요. 그리고 브론즈도 한 명 한 명이면 달성하실 수 있고 로얄도 3명 3명이면 달성하실 수 있어요. 지금 2주 조금 못 남았는데 2주 정도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승급하실 거예요? 프로모션 때 승급 안 하면 언제 승급하실 거예요? 프로모션 안 할 때? 근데 프로모션 때 회사가 어떤 기회를 줄 때요, 열심히 도전해서 승급해보는 게 좋아요. 못할 수도 있죠. 못할 수도 있는데 다음엔 좀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6주 합산해가지고 플래티늄 이제 6주 합산 해줬어. 원래 우리가 4주 합산인데 6주 합산 해줬어요. 이런 프로모션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6주에 9점이 껴있었어요. 그 2주가.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2주 동안은 어쩔 수 없는 그냥 4주 안 해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9점 기간 안에 승급하신 분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사인 받으신 분들 반드시 있어요. 그분들은 왜 승급하시고 사인 받았을까요? 그 전 9점 때 뭔가 트라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잘 안 됐던 거 고쳐가지고 왜 다시 도전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부딪혀 보시고 부딪혀 봐야 되든 안 되든 뭔가 얻죠. 그래야지 다음이 있죠. 본인의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 부딪혀보지 못하면 내가 저 그룹에서 사인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스폰서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이제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번 주에 제 파트너들하고 베트남에 넘어갔어요. 베트남에 넘어가서 이제 넘어갈 때마다 좀 매일매일 사인 받죠. 매일매일 사인 받고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계신 분들이 가입하는 이제 레그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파트너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렇지 못한 파트너분들은 부러워합니다. 부럽죠? 근데 그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요, 해외 사업이 특히나 초창기 나라가 열릴 때 시작하는 사업은 굉장히 좋고 굉장히 더 좋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한 분을 리크루팅하고 가입하고 우리가 파트너를 만드는데 얼마나 노력이 필요한가요? 연락하죠. 만나죠. 제품 전달하죠. 시스템하고 초대해야 되죠. 싫은 소리 들어야 되죠. 그쵸? 해외 사업은요? 가라고 하나요? 액티브 분들, 브론즈 분들, 로얄 분들한테 해외 비행기 타고 가서 리크루팅 하세요라고 얘기하나요? 가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초대해서 후원해서 연결하면 되죠. 연결하면 어떻게 합니까? 매달 나가시죠. 매달 나가서 관리도 해주시죠.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초대만 하세요. 연결만 시키면 됩니다. 근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연결만 되면 10명, 20명 금방 나와요. 한 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영향력이 있다면 100명, 200명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한국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할 때 그냥 스크릿을 얘기하는 거하고 베트남을 얘기하는 거 틀리거든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베트남에서 막 진짜 뭐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근데 내년에 태국하고 대만하고 홍콩이 오픈이 예정돼 있죠. 그럼 그때는 뭐 할 거예요? 베트남에서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잘 안 됐어.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 소선생님 어떻게 했지? 베트남에서 성공하신 케이스 분명히 나올 겁니다. 베트남에서 컨벤션 예정돼 있죠. 5월 예정돼 있죠. 그때 핀 또 나올 거예요. 핀 없이 컨벤션이 하기 힘들거든요. 도전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성공사에 있겠죠? 어떻게 했지? 그럼 내년에 다른 오픈한 국가 가서 해보는 겁니다. 자꾸 시도하셔야 돼요. 근데 아예 부러워만 하고 있고 도전하지 않으면 제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요거는 1위부터 10위까지 전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네트워크 수입이에요. 한 달에 120억, 한 달에 120억 정도 받죠. 제일 위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A사 후대에 계신 분들은 7억 정도 받니다. 120억이면 12억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지금 어린 친구들은 뭘 해도 유튜버가 꿈이라고 하는데 뭘 해도 네트워크가 꿈이라는 시대도 올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은 60년 됐어요. 우리나라는 30년 됐고. 우리나라는 이제 제대로 된 회사가 돼서 이제 제대로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2018년도에 유럽에서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의 이제 하이핑들이 모여서 하는 세미나예요. 여기서는 각각 스피치를 합니다. 본인의 여기에는 회사가 강조되어 있지 않아요. 네트워커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배울 데가 없어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개념만 있죠. 정의만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실제로 그 개념하고 우리가 필드에서 하는 거하고 너무 하늘의 땅 차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배우는 방법은 어깨너머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에 초대를 하는 겁니다. 시스템에 오셔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배우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줄 사람은 시스템에 왔는데 가르쳐주진 않아요. 왜? 우린 보통 사람들도 할 수 있고 평범한 사람들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평범한 설명을 잘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했어요. 그렇다고 잘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잘 설명도 못해요. 그렇지만 시스템에서 같이 하다 보면 저희가 알게 모르게 어깨너머로 하나씩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고 거기서 돈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내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오프라인이고 굉장히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안에 와야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시스템에 접속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에 접속해야지 아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그 되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아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는 건 돈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에 열심히 오셔서 어떻게 돈 버는지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본인은 안 하면서 애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지 마시고 용 빼는 재주 있냐고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것은 본인이 만들어서 위험을 대처하셔서 성공하시는 그리고 이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